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예민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본래 가진 뜻처럼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 예민한 상태의 사람이다. 20대 여성 선아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친구들과 한창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선아 씨의 주거 환경을 화제로 올린 것이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그 친구는 선아 씨가 먼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나자 정서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무분별한 경계 침범이 더욱 심해졌다. 이쯤 되면 행동은 습관, 말은 인성, 인상은 성격, 관상은 과학이지 싶다. 요즘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프레너미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프레너미는 친구와 적의 합성어로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짜 친구인지, 친구라는 이름으로 머물지만 시기와 질투를 남발하는 적인지 알 수 없을 때 사용된다. 프레너미는 대부분 감정 착취자이자 감정 포식자다. 한마디로 감정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상대를 희생시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본인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것. 혹시 지금까지의 글을 읽은 후 조금 복잡한 심경을 느끼는가?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될 수 있음을, 예민한 쪽이 아니라 너무한 쪽에 설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다소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양쪽의 경계를 오고 간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일에 지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 영토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한다. 침범당한 내 감정의 영역을 회복하겠다는 단호함. 내 기준과 너의 기준은 다르다는 냉정함. 마지막으로 불안의 기운 속에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실루엣이 평소 믿고 의지하던 개인지 나의 자존감을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겠다는 유연한 결단력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출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관계에서 사람들이 크게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에서 자신이 밀려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위축감과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이 불러온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깊다. 대학교 2학년인 연희 씨는 조별 과제에 대한 공포심이 심하다. 중고등학교 때 335 모인 친구 사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의 일이 그녀에게 존재 증명의 두려움을 안겨줬다.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와 다른 선택적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동기들은 연희 씨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그녀를 찾았고 착한 친구라는 프레임을 다 씌워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제야 연희 씨는 깨달았다고 한다. 동기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 발현되었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 연희 씨는 또 다른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했다.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영화처럼 아름답게 회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붙박이 장롱처럼 우리 안에 머문다. 이건 당신이 예민하고 유별나서가 아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한껏 움츠려 있는 내면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어린 당신이 부모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체온, 온화한 말투, 지지와 응원, 조건 없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한다. 나는 나의 시작이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했지? 취직에 대한 계획은 있고?
이런 말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한 근황 토크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핵심을 찌르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그야말로 자아 정체감은 박살나고 자존감은 심한 훼손을 입는다. 그놈의 자존감이 뭐기에. 정말이지. 말하는 나도 지겨울 정도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 자존감이 바로 상처를 튕겨내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기 때문이다. 보통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정도를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긍정적 신념이 바로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작 신경정신과에 와야 할 사람인 정서적 가해자는 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숨 쉴 구멍을 찾기 위해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여왕처럼 모시거나 기업의 회장님처럼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여겨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드러낸다. 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상대의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의 관점, 느낌, 요구만 있을 뿐이다. 상대의 존중받을 권리보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더 크게 발현되는 탓이다. 요즘 정신의학계에서는 자존감보다 자존감 안전성에 눈을 돌리는 추세다.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언뜻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자존감이 자신 또는 타인이 나에게 갖는 가치감이라면 자존감 안정성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자존감의 변동폭을 말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쑥날쑥하는 자존감에 목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한 태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지금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가 아니라 지금 내 자존감 안정성이 약간 흔들렸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천국에 강아지가 없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그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다.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워낙 크다 보니 나온 말일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관계의 기본은 누가 뭐래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먼저 흔히 알고 있는 의식적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 살펴보자. 의식적 기브 앤 테이크는 말 그대로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또 다른 기브 앤 테이크는 무의식적 기브 앤 테이크다. 딱히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이에서 나타난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둘만 명확하게 구분해도 우리 인생은 훨씬 선명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면 짜고 매운 음식을 찾게 되고 불공평한 일을 겪거나 화가 치솟으면 달달한 디저트를 찾게 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억의 음식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찾게 만든 주된 감정이다. 마음의 배고픔, 심리적 허기를 느끼게 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달래주어야만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